남자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끊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마음 속에서 당신을 향한 호감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봄날의 새싹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무성한 숲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남자가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9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남자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질 때 그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이 즐겨 듣는 음악을 갑자기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카페를 혼자 가보기도 합니다. 당신이 추천한 드라마를 밤새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동조화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한 곳을 향하면 온 몸과 행동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남자는 다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대화가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가를 좋아한다고 했다면 그는 슬쩍 요가 관련 영상을 찾아봅니다. 당신이 특정 맛집을 언급했다면 그는 그 식당에 직접 가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한 그 식당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는 당신이 예전에 언급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내서 화제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당신의 관심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 개방의 일환이 되기도 하고 남자에게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남자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자신의 취향을 알려주면 남자 입장에서도 편해집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최근 들어 그의 어필이 눈에 띄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최근 며칠 혹은 몇 주 사이에 그로부터 오는 신호의 빈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신호의 강도가 얼마나 세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호감이 커진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기가 높아지면 자연히 더 많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전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다가왔던 남자가 직접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오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물리적인 거리감도 이전보다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남자가 내면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반드시 몸이 따른다고 합니다. 위근이 작용하면 신구의 삼업이 모두 변합니다. 남자의 행동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 호감이 임계점을 넘으면 행동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하루 동안 그가 보여주는 신호를 세어보면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한 신호가 아니라 강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해오기도 합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최근의 어필 빈도와 강도에 주목해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가까운 날짜로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세 번째 데이트까지는 했는데 일정을 잡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는 빨리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남자는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데이트하고 빨리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만남의 기회가 매우 다양합니다. 소개팅도 있고 매칭 앱도 있고 다양한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정을 잡으려 합니다. 빨리 데이트를 하고 빨리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고백도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사실이 잘 이해됩니다. 만난 지 반년이 넘었는데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1,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쁘게 해석하면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대기 명단에 올려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연애 대상이 아닌 편한 여자 친구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애매한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매우 신중한 성격의 남자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날짜를 제안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이것은 관심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날은 어때라고 물어온다면 그것은 큰 호감의 증거입니다. 또 만나고 싶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으려 한다면 확실합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이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자가 당신과의 만남을 서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작은 변화나 이상 징후를 눈치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가 당신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는 경우가 있었나요? 작은 변화라 함은 정말 다양합니다. 머리카락을 몇 센티미터 잘랐다거나 머리색을 살짝 바꿨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네일 아트를 바꾼 것을 알아채는 남자도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상대방의 손끝까지 세심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채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큰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실행합니다.
먼저 변화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까지 곁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만 이 세 단계를 모두 실행합니다. 또한 작은 이상 징후도 금방 알아챕니다. 오늘 안색이 좋지 않다거나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바로 감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의식이 완전히 당신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 그 대상의 미세한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자가 호흡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듯이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의식이 향해 있기에 알아챌 수 있고 의식이 향해 있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지금 그의 연애 감정이 고조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대화 중일 때는 물론이고 대화하지 않을 때도 당신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를 바로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살핍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있기에 배려라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목소리를 건네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칭찬까지 해주는 세심한 남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남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신호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유능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행동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괜찮아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시간이 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힘들지 않아,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라며 여러 번 확인합니다. 자신이 끼어들 틈을 계속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물론 연애에서의 이 행동이 보살행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타심의 발현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다가와서 도와주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수시로 확인하며 당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남자는 믿고 의지해도 좋습니다. 4번째 신호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손을 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마음 편히 기대도 괜찮습니다. 6번째 신호는 예전부터 친했던 것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당신을 살짝 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했던 남자가 달라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는 당신과의 궁합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의 파장이 맞는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가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이 사람과 파장이 맞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대화가 어색하고 침묵이 불편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의 인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특별한 업의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놀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기도 합니다. 서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웃음을 통해 분위기를 데우고 그 속에서 궁합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놀리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것은 궁합 확인이 아니라 단순히 예에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유머와 가벼운 장난입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 신호는 당신 가까이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려 합니다.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일부러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행동입니다. 남자의 간접적 접근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선 보내기와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새 옆에 와 있다는 것은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짝 보고 싶기도 합니다. 혹은 당신과 둘만 있을 수 있는 순간을 멀리서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움을 주기 위해 당신을 관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도 움직입니다. 화장실에 가든 밖에 나가든 자판기에 가든 그가 따라옵니다. 혹은 당신 근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심리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에서 이런 끌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건강한 방향으로 흐르느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려는 남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가 당신 근처에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음이 이미 당신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8번째 신호는 적극적으로 함께할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남자가 당신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신호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이 가깝고 신호의 수가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신을 향한 접근이 늘고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가 원하는 것은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사이라면 둘만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을 찾습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바로 다가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데이트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큰 집단에서 점점 작은 단위로 좁혀가는 것이 남자의 전략입니다. 대인원에서 소인원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신과 나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불교에서 수행자가 번잡한 세상에서 고요한 선방으로 들어가듯이 남자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당신과의 단둘의 공간을 찾아갑니다. 물론 비유가 다소 과하긴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적극적으로 당신과 관계할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그의 쪽에서 다양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9번째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든 남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패턴은 드문 편에 속합니다. 어떤 유형의 남자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츤데레 타입의 남자에게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남자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차가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말투가 무뚝뚝해집니다. 반응이 시큰둥해집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작은 불만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다가갔는데 반응이 시원찮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냈는데 당신의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 앞에서 활짝 웃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솟구칩니다. 남자는 호감이 커질수록 질투심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삐진 것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계속 차갑게 대하면 당신의 인상이 나빠질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심의 불꽃이 일시적으로 연기에 가려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파도에 잠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신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태도 속에서도 간간히 따뜻함이 비칩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살짝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기에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하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이 바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면 그의 마음도 다시 안정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 신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호감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9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최근 어필이 강해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잡으려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작은 변화나 이상을 눈치채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도움이 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 가까이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7번째입니다. 함께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8번째입니다. 역설적으로 차가워지는 것이 9번째입니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과의 법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남자의 이런 행동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호감이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처럼 마음속 감정도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이 신호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확인했다고 해서 조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이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두면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반드시 당신 곁에 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와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